오늘은 2022년 1월 10일입니다. 이민년, 금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벌써 새해가 된 지도 10일이나 지났습니다. 2021년 11월 27일 첫 번째 동영상 촬영을 한 뒤에 벌써 한 달 약 보름이 지났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려놓았지만은 그때 당시는 남아공에서 누 바이러스, 그 뒤에 오미크론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100명도 채 안 된 확진자가 100명도 채 안 된 상황이었지만은 뉴욕 증시부터 한국, 유럽 증시까지 증시가 폭락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그만큼 전파 전염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었고, 소위 스파이크 돌기도 기존 16개에서 배가 되는 32개, 그리고 기존에 델타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전염병의 모든 특징들이 다 담겨있는 그야말로 슈퍼 코로나 바이러스다 해서 세계 증시가 앞으로 더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더 심하게 될 거라는 그 우려 때문에 세계 증시가 동시에 폭락을 했었죠. 그때 저는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세계적인 우려를 하고 있지만, 내가 말한 것 분석하는 내용은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거의 끝무렵이 끝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분석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약 한 달 보름이 지났고, 이틀 전에 뉴스에 첫 발생지인 남아공에서 이제 거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고 있다, 거의 종료되었다는 쪽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미국이든 유럽이든 새로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굉장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델타와 오미크론의 합쳐진 그런 바이러스가 또 생겼다, 새롭게 만들어졌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이 제가 그때 11월 말에 예측했듯이 큰 대세는 예측한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그 예측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2년 1월 12일 다시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2월달, 3월달, 4월달에 일어날 일들을 몇 가지를 예측을 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 예측을 하느냐 하면은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많은 시기이고, 이 많은 변화들의 그 폭이,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변화를 예측을 하고 잘 대처를 하지 않으면은 개인들이 또는 국가가 굉장히 큰 손해라든지 또는 인명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1월 1일 해돋이를 보러 가신 분들은 좀 느끼시겠지만은, 원래 이민년의 태양은 그야말로 기존의 태양과는 많이 차원이 다른 굉장히 태양빛이 많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매년 해돋이를 보러 가신 분들은 그 변화를 특히 많이 실감하셨으리라 예측이 되는데, 저도 태양 명상을 가끔 합니다. 태양 명상은 해를 바라보면서 그 태양으로부터 기운을 직접 받아들이는 명상인데, 1월 1일 새해 아침 태양을 보고 태양 명상을 하다가 제가 도저히 그 빛이 너무 강해서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로 그 태양을 찍어서 제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말 그대로 새해, 새로운 해, 새로운 태양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민년의 태양은 기운이 기존의 태양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태양이었고, 그래서 이민년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오겠구나, 크게 닥치겠구나, 그런 한편에서는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이민년을 금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죠. 이민년, 금은 호랑이의 해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은, 그래서 특히나 미래를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게 꼭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흔히들 과거의 성현들은 7년의 환란이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필 6년이나 8년도 아니고 7년이라고 한 이유가 참 재밌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인체의 차크라도 7개입니다. 여기 제가 인체를 그려놨는데, 이 숫자가 차크라를 표시를 했습니다. 제일 밑에는 물라다라, 그 위에는 스와디스타나, 그 위에는 마니푸라 차크라, 배꼽이 있는 쪽이죠. 그리고 가슴 쪽에 아나하타, 그리고 목 쪽에 비슈티 차크라, 그리고 6번째 아제나 차크라, 7번째 사하스라 차크라까지 이 차크라가 총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의미를 다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자, 그래서 소위 지금의 시기가 선천에서 후천의 시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또 소위 금화교역기라고도 하죠. 화라는 그 양의 기운, 양의 시대, 남자들의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나고, 이제는 수렴하는 시대, 수축하는 시대, 원시 반복하는 시대로 이제는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처음 시작한 해를 흔히들 1984년 갑자년이라고 봅니다.
1984년부터 약 36년간 2019년까지가 후천을 준비하는 기운이 만들어지는, 그 기운이 거꾸로 다시 흐르는 기운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36년간이었습니다. 그래서 36년간의 축적된 기운이 이제 물라다라 차크라, 꼬리뼈 쪽으로 거의 모여들었고, 이 꼬리뼈 쪽에서 모여든 기운이 2020년 경자년부터 이제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기를 2020년 경자년부터 신축년, 이민년, 계묘년, 갑진년, 을사년, 병오년까지 이 7년의 기간에 변화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인간이 완성이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이 그림을 처음 본 분들은 조금 당황할 수도 있는데, 이 타너 스님은 이 시기가 성숙하는 시기다. 지구라는 그래서 정역을 만든 그 김일부 선생이 2007지라는 정역도를 만드셨는데, 그 불의 기운이 북극에 들어가서 녹이게 되면서 빙하를 녹이게 되면서 그 물이 흘러서 일본에 닿는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죠. 어쨌든 지금의 시기는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그 다음에 지구를 둘러싼 이 우주라는 그런 세계와, 그리고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 이 모든 존재들이 성숙을 하는 시기, 바로 서는 시기라는 거죠. 그럼 이때까지 선천의 시기는 발산하고 확산하고 분열하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는 양의 시대, 힘이 센 남자가 주도권을 잡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 양의 극에 달한 시기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부터는 수축을 하는 시기, 원래 돌아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 시기가 처음 출발하는 시점이 2020년 경자년이고, 작년에 신축년을 지났고, 올해가 이민년이 됩니다. 이 이민년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차크라로 치면 마니푸라 차크라라고 하죠. 바가바드 기타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가바드 기타의 주인공인 아르주나가 바로 이 마니푸라 차크라를 상징합니다. 이 배꼽에 있는 이 마니푸라 차크라는 물질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로 나누어지는 딱 중간 지점입니다. 이 배꼽 밑에 쪽이 활성화된 사람들은 거의 동물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고, 이 마니푸라 차크라 이 위쪽으로 활성화된 사람은 영적인 사람들, 정신 쪽이 강하게 발달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뭐냐? 이민년은 마니푸라 차크라 이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물질에서 비로소 영적으로 바뀌는 지금 시대가 2022년부터가 변화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인간도 이 변화되는 우주와 변화되는 지구에 맞추어서 물질적인 삶들을 이제는 청산하고 버리고 이제는 영적으로 그런 진화된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주의 기운이 그렇게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오게 될, 인간이 겪게 될 병은 코로나 기존의 바이러스하고는 다른 병이 올 것이다. 바이러스로 전파되는 그런 병이 아니고 우주 기운의 변화 때문에 오는 그런 인간의 병이죠. 왜냐하면은 이 물질적인 이 기운 자체가 영적으로 소위 진동수 높은 기운이 지금부터 오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그 기운을 받아서 견디려면은 인간의 몸도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병에 걸리게 되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아프거나 또는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2022년부터 예측컨대 심장병 환자가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2022년에는 우주의 기운이 바뀐 기운이 이제 사람에게 오는데 벌써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날이 갈수록 이 에너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소위 아래쪽에서 에너지들이 차게 되면은 이 에너지는 소위 불의 기운이기 때문에 위로 상승을 하려는 어떤 그런 기본 속성이 있죠. 상승할 때 가장 먼저 그치게 되는 장기가 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또는 굉장히 찢어질 듯 아프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겪는 거죠. 그러나 이게 병원에 간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한다 하더라도 이 원인이 에너지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판명이 안 될 것이고, 용케 심장을 피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머리 쪽으로 올라가면은 머리에서 굉장히 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굉장히 강하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특히 2월 4일이 입춘인데 이 2월 4일을 전후로 해서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2월 18일이 이민일인데 이때는 굉장히 아마 심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지각이 변동이 되고 핵이 터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보듯이 지각의 변동 때문에 핵무기가 터지고 핵발전소가 후쿠시마처럼 그렇게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 크리아 요가를 세상에 알린 파라만사 요가난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미래를 예측하시거나 또는 예언을 하시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짧게 이분이 명상 중에 갑자기 미래를 가게 되었는데,
비행기 활주로가 황폐화되어 있었다. 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바다가 죽어 있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바다가 오염되었다는 정도가 아니고, 죽은 바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그런 예측이나 예언들을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각의 변동이 되고 핵발전소들이 바다 옆에 있기 때문에 바다가 오염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을 비축해야 된다. 또 하나는 바다가 오염되는 상황이 되고 지각의 변동이 굉장히 크게 왔을 때 이게 회복이 되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또는 한두 달에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미리 최소한의 먹거리, 최소한 몇 년을 버틸 먹거리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소금도 마찬가지죠.